구급대원들이 황급히 들이닥쳤습니다. 대한그룹 회장실, 평생 누구에게도 무릎 꺾지 않았던 강태준 회장이 책상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비서실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강태준 회장의 손에는 한 장의 서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서연 입사지원서. 단 하나의 이름 강민준이라는 그 이름이 20년간 잠들어 있던 한 노인의 심장을 먹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사흘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서연은 대한그룹 공채 면접장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가득 맺혀 있었고 무릎 위에 올려놓은 서류 가방의 손잡이를 몇 번이고 만지작거렸습니다. 정말 여기 와도 되는 걸까? 28, 야간 대학을 졸업한 평범한 이력서. 화려한 대기업 로비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숨이 막혔습니다. 옆에 앉은 여자 지원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긴장되죠? 근데 이력서 좀 봐도 돼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이력서를 보여주자 여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대학교? 거기 야간이죠? 네, 맞아요. 힘들었겠다. 근데 여기 지원자들 대부분 서울 주요 대학인데 솔직히 야간대 출신은 처음 봐요. 여자는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했지만 눈빛은 넌 붙을 리 없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방을 꽉 껴안았을 뿐이었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공인회계사 합격증, 중국어 HSK 6급 증명서, 변호사 1차 시험 합격 통지서. 밤을 새워가며 아르바이트를 하며 병원비를 벌어가며 쌓아온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랑할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엄마,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암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서연의 손을 꽉 쥐고 계셨죠. 서연아, 엄마 말 잘 들어. 이 명함 있지? 이 사람. 내 할아버지야. 엄마가 죽으면 꼭 찾아가 봐. 엄마는 평생 원망했지만 넌 달랐으면 좋겠어. 어머니가 쥐어주신 낡은 명함. 강태준 대한그룹 회장. 그 명함을 따라 이곳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32번 이서연님, 입장해 주세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면접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냉기 같은 공기가 그녀를 감쌌습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 뒤로 5명의 면접관이 일렬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백발의 노신사가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태준 회장. 사진으로만 보던 분이었습니다. 70 중반의 나이에도 날카로운 눈빛, 굳게 담은 입술. 평생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온 사람의 카리스마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저분이 제 할아버지. 서연은 인사를 했습니다. 이서연입니다. 귀한 면접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녀는 최대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서연의 이력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서류 위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학력이 화려하진 않네요. 왼쪽에 앉은 임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 화려하진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당신을 뽑아야 하죠? 저는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고 일이 되나요? 여긴 대기업입니다. 끈기만으론 부족해요.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고 임원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20살 때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병원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낮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학교에 가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면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어요. 학교 그만두고 일이나 해라. 너 같은 애가 무슨 대학이냐?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년 동안 단 하루도 결석하지 않았고 장학금을 받았고 결국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강태준 회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묘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랬군요. 회장의 얼굴에 묘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슬픔인지 후회인지 서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되시나요? 회장의 다음 질문이었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질문이 올 줄 알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질문을 위해 여기 온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5살 때요. 그럼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겠네요. 네, 거의 없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들 뿐이에요. 어떤 분이셨다고 들으셨나요? 회장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면접관들도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착한 사람이었대요. 가족을 사랑했고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했고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우리를 절대 외롭게 두지 않았을 거라고. 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성함이라도 여쭤봐도 될까요? 회장의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왜 그랬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어머니의 유언 때문이었을까요? 혹은 회장의 눈빛 속에서 느껴진 묘한 간절함 때문이었을까요? 그녀는 천천히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강민준입니다. 제 아버지 이름은 강민준이에요. 세상이 멈췄습니다. 강태준 회장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딸그랑 하는 소리가 고요한 면접장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회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떠졌습니다. 라고? 회장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강민준, 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서연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왜 회장이 저렇게까지 놀라는 걸까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실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서연을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충격, 혼란, 믿을 수 없음. 그리고 서연이 이름조차 알 수 없는 깊고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면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쉰 듯 갈라져 있었습니다. 네, 나가주십시오. 하지만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른 면접관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심각하게 잘못되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면접장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까지 회장의 시선이 그녀의 등을 따라왔습니다. 복도로 나온 서연은 벽에 등을 기댄 채 거칠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지? 아버지의 이름을 말했을 뿐인데 왜 저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이야기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강태준 회장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지만 20년 전 집을 나간 뒤 소식이 끊겼고 얼마 후 사망했다고.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강민준이었다고. 설마. 서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방금 그분이 제 할아버지였던 건가요?
아니, 그럴 리 없습니다. 우연일 겁니다. 강민준이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일 수도. 하지만 회장의 그 눈빛,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그 표정. 할아버지는 저를 몰랐던 거예요. 손녀가 있는 줄도 몰랐던 거구나. 회사 건물을 나서려는데 누군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이서연 씨? 돌아보니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비서실 명찰을 달고 있었습니다. 네. 누구십니까? 저는 회장님 비서실의 김영수입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남성은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피며 서연을 건물 옆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이서연 씨, 방금 면접장에서 강민준이라는 이름을 말씀하셨죠? 네. 그게 제 아버지 이름인데요. 그 강민준이 혹시 2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십니까?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맞아요. 1999년에 교통사고로 김영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당신은? 저는 강민준의 딸입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아는 게 맞다면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태준 회장님은 제 할아버지일 겁니다. 김영수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장님이 쓰러지셨습니다. 네. 면접이 끝난 직후요. 당신이 나간 후 10분도 안 돼서 회장님이 책상에 쓰러지셨어요. 서연은 입을 막았습니다.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크게 위험한 상태는 아니지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극심한 심리적 충격이 원인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그런 건가요? 아니요. 김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회장님은 20년 동안 아드님을 잊으려 애쓰셨어요. 하지만 단 하루도 잊으신 적이 없으셨죠. 그리고 오늘 죽은 아들의 이름이 낯선 지원자의 입에서 나왔을 때 김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간 억눌러온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진 겁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저를 만나주실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김영수는 명함을 꺼내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제 번호입니다. 언제든 연락하세요. 이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이죠? 회장님은 20년간 무언가를 숨겨오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나타난 지금 그 비밀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비밀이요? 김영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건물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쥐어진 명함, 주머니 속 어머니가 남긴 낡은 명함. 엄마, 제가 뭘 시작한 걸까요? 머리 위로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회사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건물 어딘가에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실 할아버지. 손녀가 있는 줄도 모르셨던 할아버지. 20년간 아들을 그리워하며 살아오셨을 할아버지. 저를 받아주실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20년간 감춰졌던 무언가가 이제 막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진실이 밝혀지는 날, 이 가족에게는 또 다른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것을.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몇 번이고 확인했지만 면접 결과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은 이미 합격 통보를 받았다는 소식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는데 유독 저에게만 연락이 없었습니다. 역시 떨어진 걸까? 아니, 어쩌면 그게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재벌 그룹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무리였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할아버지를 찾아가 봐. 그분도 후회하며 사셨을지 몰라. 저는 면접이 아니라 할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회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높이 솟은 유리 건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 어딘가에 할아버지가 계실 것입니다. 20년 동안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어쩌면 저와 어머니의 존재조차 모른 채 살아오셨을 그분이요. 용기를 내자. 어머니, 저 할 수 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실례합니다. 강태준 회장님을 뵙고 싶은데요. 안내 데스크의 젊은 직원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약속 있으신가요? 아니요. 하지만 꼭 뵈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약속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돌아가세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제발 한 번만. 보안, 여기요. 순식간에 검은 정장을 입은 경비원 2명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한 걸음 물러서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강민준의 딸입니다. 회장님의 손녀라고요. 그 순간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저 여자 뭐래? 회장님 손녀라고? 돈 뜯어내려는 거 아냐? 귓가가 화끈거렸지만 저는 고개를 들고 안내 데스크 직원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께 전해주세요. 강민준의 딸 이서연이 찾아왔다고요.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절대 무릎 꺾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단정한 정장 차림의 여성이 내려왔습니다. 세련된 메이크업과 차가운 눈빛을 가진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당신이 이서연 씨? 네, 맞습니다. 저는 강은혜, 회장님의 며느리입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며느리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의 동생, 그러니까 작은아버지의 부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작은 어머니가 되는 분이었죠. 하지만 그분의 눈빛에는 따뜻함이라곤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강은혜는 저를 로비 한쪽 응접실로 데려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분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대체 무슨 목적으로 온 거죠? 목적이라뇨? 저는 그저 강민준의 딸이라고요? 증명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호적 등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남긴 혼인신고서 사본도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건넸습니다. 강은혜는 서류를 대충 훑어보더니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나타났다? 참 타이밍도 좋네요. 회장님 연세가 이제 70 중반이시고 상속 문제가 슬슬 대두되는 시점에 말이죠.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그저 뭐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었다? 순수한 마음으로. 강은혜의 목소리는 독처럼 차가웠습니다. 좋아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이서연 씨, 당신이 정말 강민준의 딸이든 아니든 이 집안에 발 들여놓을 수는 없어요. 우리 아들이 유일한 후계자예요. 20년 동안 어디 있다가 이제 와서 할아버지니 뭐니 하는 건 염치 없는 짓이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는 그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해서 온 게 아닙니다. 저는 그저 유일하게 남은 가족을 만나고 싶었을 뿐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돌아가셨고 이 세상에 저와 피를 나눈 사람은 할아버지뿐입니다. 감동적이네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회장님은 그런 감성파리에 넘어갈 분이 아니에요.
강은혜는 가방에서 수표책을 꺼냈습니다. 얼마면 돼요? 5천? 1억? 이게 지금 무슨 짓입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거지로 보입니까? 거지는 아니죠. 그냥 돈이 필요한 사람. 요즘 세상에 순수한 마음으로 재벌 할아버지 찾아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욕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았지만 어머니는 저에게 당당하게 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남에게 손 벌리지 말고 구걸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는 돈으로 거래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안 받으시겠다고요? 강은혜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보안. 문이 열리며 덩치 큰 경비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 밖으로 내보내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 건물 출입을 금지시키세요. 잠깐만요. 할아버지께 직접 말할 기회를. 회장님은 당신 같은 사람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날 면접 후 몸이 안 좋아지셔서 쓰러지셨어요. 당신 때문에요. 그 말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 만약 또 나타나서 회장님을 괴롭히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어요. 이해했죠? 저는 경비원들에게 이끌려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저를 찔렀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지같이 생긴 애가 재벌 손녀라고 난리더라. 돈 뜯어내려던 거지 뭐. 요즘 그런 사기꾼 많대.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절대 흘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그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창 너머 어딘가에 할아버지가 계실 것입니다. 혹시 저를 보고 계실까요? 아니면 정말로 저를 만나고 싶지 않으신 걸까요? 어머니, 제가 잘못 생각한 걸까요? 할아버지는 우릴 잊고 싶으셨던 걸까요? 발걸음을 옮기려는데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돌아보니 중년의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비서실 명찰을 단 사람이었습니다. 이서연 씨 맞으시죠? 네. 누구십니까? 저는 회장님 비서실에서 일하는 김영수입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남성은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정말입니까? 며느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당신을 내보내셨지만 회장님은 당신이 왔다는 걸 아십니다. 지금 매우 혼란스러워 하시지만 동시에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께서는 저를 하지만 조심하세요. 며느님은 당신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으실 겁니다. 이 집안에는 당신이 모르는 복잡한 사정들이 있어요. 김 비서는 명함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제 번호입니다.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는 그 말을 남기고 재빨리 건물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명함을 꽉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거부당했지만 동시에 한 줄기 희망을 얻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포기하지 않을게요. 제가 이 가족의 일원임을 꼭 증명할게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강은혜의 차가운 눈빛, 이 집안에는 당신이 모르는 복잡한 사정들이 있다던 김 비서의 경고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대체 이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집에 돌아온 저는 침대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오늘 겪은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은혜의 차가운 눈빛, 경비원들에게 이끌려 나가던 굴욕, 사람들의 수군거림. 정말이지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걸까? 하지만 김비서의 말이 희망을 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찾고 계신다고요. 그렇다면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침대 밑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이 담긴 상자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차마 이 상자를 열어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물건들을 보면 너무 슬플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 안에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단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과거, 그리고 우리 가족의 진실이 담겨 있을지도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먼지 냄새와 함께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사진 앨범, 편지 봉투들, 그리고 작은 상자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사진 앨범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활짝 웃으며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세상 무엇도 두렵지 않다는 표정으로 웃고 계셨어요. 아버지, 이렇게 행복한 시절도 있으셨구나. 다음 페이지에는 결혼식 사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예식장이 아니라 작은 구청 앞에서 찍은 소박한 사진이었습니다. 하객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와 어머니 단둘이서 찍은 사진이었죠. 사진 뒷면에 어머니의 필체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9년 5월 14일. 세상이 우릴 반대해도 우린 행복할 거야. 민준아, 사랑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세상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셨던 거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반대, 주변 사람들의 시선, 그 모든 걸 견디며 사랑을 지키려 하셨던 거예요. 다음 사진들은 더 가슴 아팠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찍은 사진, 낡은 옷을 입고 찍은 사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어머니의 푸른 배를 아버지가 쓰다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나였구나. 제가 태어나기 전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배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사진첩을 덮고 편지 봉투들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 봉투를 열자 아버지의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께, 아버지, 저는 여전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비록 저를 집에서 쫓아내셨지만 제 마음속에서 아버지는 여전히 제 아버지이십니다. 정숙이와 결혼한 것 후회하지 않습니다. 가난하지만 우리는 행복합니다. 곧 아이가 태어날 예정입니다. 아버지의 손주입니다. 언젠가 아버지께서 마음을 여시고 저희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날까지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불효자 민준 올림.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봉투는 뜯어지지 않은 채 그대로였습니다. 이 편지는 할아버지께 보내지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아버지, 보내지 못하셨구나. 아니, 보낼 용기가 없으셨던 걸까? 두 번째, 세 번째 편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할아버지께 쓴 편지였지만 단 한 통도 보내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할아버지께 용서받고 싶어 하셨지만 그 마음을 전하지 못하셨던 거예요. 마지막 편지는 달랐습니다. 아버지께 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길어야 6개월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제 딸 서연이가 걱정입니다. 아직 5살밖에 안 됐는데 아빠 없이 자라야 한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픕니다. 마지막 부탁입니다. 제가 죽은 후 정숙이와 서연이를 돌봐주십시오.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으셨지만 그 아이는 아버지의 손녀입니다.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불효자 민주 놀림.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할아버지를 생각하셨던 거예요. 저와 어머니를 부탁하고 싶으셨던 거죠. 하지만 이 편지도 보내지지 못했습니다. 왜 보내지 못하신 거예요? 할아버지께서 거절하실까봐 두려우셨던 건가요? 저는 상자 바닥에 있던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낡은 명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태준, 대한그룹 회장, 02, 20년 전 명함이었습니다. 모서리가 닳고 색이 바랬지만 어머니는 이 명함을 소중히 간직하고 계셨던 거예요. 명함 뒷면에는 어머니의 필체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아, 만약 엄마가 먼저 가게 되면 이 명함의 주인을 꼭 찾아가렴. 그분은 내 할아버지야. 비록 우리를 버리셨지만 그분도 분명 후회하며 사셨을 거야. 엄마는 평생 원망하며 살았지만 너만큼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 용서하고 다가가 보렴. 내 아빠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버지잖니. 사랑한다, 우리 딸. 엄마가.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할아버지가 우리를 찾지 않았다는 것을, 연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아버지를 찾아가길 원하셨던 거죠.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하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사랑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 할아버지의 용서를 바랐다는 걸 아셨으니까요. 어쩌면 어머니는 제가 할아버지와 화해함으로써 아버지의 오랜 한을 풀어주길 바라셨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시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명함과 아버지의 편지들, 사진들을 가방에 챙겼습니다. 이것들이 제가 할아버지의 손녀라는 증거였습니다. 아니, 증거 이상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어머니의 소원이었으며 우리 가족의 역사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내일 다시 가야지. 이번엔 할아버지를 직접 만날 거야. 강은혜가 아무리 막아도 경비원들이 저를 쫓아내려 해도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김 비서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셨으니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저는 아버지의 사진을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할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드릴게요. 아버지가 얼마나 할아버지를 사랑했는지, 얼마나 용서받고 싶어 했는지 다 말씀드릴게요.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그 미소가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김 비서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연입니다. 할아버지를 꼭 만나고 싶습니다.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죠? 언제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이 가족의 일원임을 증명할 시간이었습니다. 강태준은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20년 전 아들의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식 날 찍은 사진, 아들이 가장 행복해 보였던 그날의 사진이었죠. 민준아.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면접장에서 강민준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20년 동안 잊으려 했지만 단 하루도 잊을 수 없었던 그 이름이 낯선 여성의 입에서 나왔을 때의 충격이란. 손녀라니. 내게 손녀가 있었다니. 강태준은 비서실장을 통해 이서연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그녀는 진짜였습니다. DNA 검사까지 필요 없었습니다. 호적 등본, 출생 증명서,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 아들을 닮은 그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며느리 박정숙도 작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정숙 씨도 고생만 하시다 가셨구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갈 때 그는 완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 여자와 결혼하면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재벌가의 체면, 가문의 격식, 그런 이유들을 내세우며 아들을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1년 후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며느리와 손녀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거절당할까 두려워서 그저 모른 척하며 살아왔던 겁니다. 내가 얼마나 비겁한 인간이었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김영수입니다. 들어오게.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이서연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을 꼭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강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만나고 싶다고? 네. 하지만 며느님께서 건물 출입을 금지시키셨고 경비들에게도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태준은 아들의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민준아, 내 딸을 만나도 될까? 아버지가 이제라도 할아버지 노릇해도 괜찮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아들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집무실로 오라고 해. 아무도 모르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 나가고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강태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아, 아버지가 뒤늦게나마 제대로 할게. 내 딸을, 내 손녀를 지켜줄게. 미안하다, 아들아.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0년 만에 강태준은 처음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저는 텅 빈 회사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김 비서님의 문자대로 새벽 6시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걸까?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가방 속에는 아버지의 편지들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할아버지께 전해드릴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요. 김 비서님이 건물 입구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빨리요. 저는 서둘러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경비실을 지나 직원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이른 시간이라 사람이 없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며느님이 알면 큰일 나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고급스러운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김 비서님은 저를 회장실 앞까지 데려다 주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에 계십니다. 들어가세요. 저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회장님도 똑같이 떨고 계실 겁니다. 김 비서님의 말에 약간의 용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게.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넓은 회장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계시는 할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그 한마디에 할아버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천천히 돌아서신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면접장에서 봤던 그 날카롭고 차가운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저 한없이 슬퍼 보이는 평범한 할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서연이. 내가 서연이구나. 네. 아버지의 딸 이서연입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셨습니다. 민준이를 많이 닮았구나. 특히 그 눈빛이.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제가 아버지를 닮았다고요. 앉거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할아버지는 소파를 가리키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고 할아버지도 건너편에 앉으셨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셨습니다. 할아버지, 미안하다. 갑작스러운 사과에 저는 놀라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내 아버지한테도, 내 어머니한테도, 그리고 너한테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 너무 길었구나. 내가 얼마나 고집센 늙은이였는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할아버지, 내 아버지가 집을 나갈 때 나는 단 한 번도 찾지 않았어. 자존심 때문이었지. 재벌가의 체면 때문이었어.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었나? 아들을 잃었는데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 보는 할아버지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평생 그리워하셨어요. 뭐라고? 여기 있어요. 아버지가 할아버지께 쓰신 편지들이요. 저는 가방에서 아버지의 편지들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 들으셨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펼치시는 순간 할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께 저는 여전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할아버지는 편지를 읽으시다 말고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민준아, 이 애비가 미안하다. 할아버지, 이 편지도 읽어보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쓰신 거예요. 마지막 편지를 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편지를 펼치셨고 제가 죽은 후 정숙이와 서연이를 돌봐주십시오라는 구절에서 완전히 무너지셨습니다. 그래, 그랬어야 했는데, 내가 그랬어야 했는데. 할아버지는 편지를 가슴에 꽉 안으시며 울먹이셨습니다. 저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는 끝까지 할아버지를 사랑하셨어요.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용서받고 싶어 하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나는 뭘 한 거냐? 끝까지 찾지도 않고. 할아버지와 저는 한참을 함께 울었습니다. 20년간 쌓였던 슬픔, 그리움, 후회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이 이토록 오랜 시간 떨어져 지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닦으시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가 이제라도 제대로 할게. 내가 고생한 것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것도 다 내 책임이야. 이제부터는 할아버지가 너를 지켜줄게. 할아버지, 이 집에 들어와 살거라.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야. 하지만 작은 어머니께서 그때였습니다. 회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강은혜가 들어왔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회장님?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 여자 출입 금지시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은혜 씨, 나가주게. 지금 손녀와 이야기 중이네. 손녀요? 아직 확인도 안 된 사람을 손녀라고 부르시는 겁니까? 강은혜는 저를 노려보며 다가왔습니다. 당신 대체 무슨 수작을 부린 거예요? 회장님을 어떻게 구슬린 거죠? 작은 어머니, 저는 입 닥쳐요. 당신 같은 사기꾼은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요. 그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회장실을 울렸습니다. 은혜 씨, 선을 넘지 마시오. 서연이는 내 손녀가 확실해. DNA 검사고 뭐고 필요 없어. 이엔 내 아들 민준이의 딸이야.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20년 만에 나타난 여자를 어떻게 믿으십니까? 재산 노리고 온 게 뻔하잖아요. 재산? 할아버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은혜 씨, 당신이야말로 재산 걱정하는 거 아니요? 서연이가 나타나면 당신 아들 상속분이 줄어들까봐 두려운 거겠지. 강은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나도 바보는 아니야. 당신이 왜 서연이를 쫓아내려 하는지 다 알아. 할아버지는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시오. 서연이는 내 손녀야. 이 집의 정식 가족이고 앞으로 이 그룹의 일원이 될 거야. 누구도 이 아이를 함부로 대하지 못해. 회장님, 나가주시오. 더 이상 할 말 없소. 강은혜는 이를 악물고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증오와 적개심이 가득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회장님, 후회하실 겁니다. 저 여자가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곧 밝혀질 테니까요. 강은혜는 그 말을 남기고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회장실에 다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강은혜의 저 눈빛, 저 적대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연아, 무섭지? 할아버지가 제 손을 쓰다듬으셨습니다. 괜찮아. 할아버지가 지켜줄 테니까.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할아버지, 민준이가 지키지 못한 걸 내가 지킬 거야. 내 어머니를 지키지 못한 것, 너를 지키지 못한 것. 이제는 달라질 거야.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가족에는 제가 모르는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강은혜는 왜 그토록 저를 두려워하는 걸까요? 단순히 상속 문제 때문일까요? 아니야. 뭔가 더 있어. 20년 전 아버지가 집을 나갈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인 동시에 폭풍의 전조였습니다. 강은혜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이럴 수가. 회장님이 저렇게 쉽게 넘어가시다니. 그녀는 서랍을 열고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강민준 사망사고 조사 보고서 마이너스 기밀. 이 비밀만큼은 절대 밝혀져선 안 돼. 그 애가 진실을 알면.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전 그날 강민준의 죽음에는 단순한 교통사고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은혜는 그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서연, 내가 이 집에 발 들여놓은 건 최악의 실수야.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너도 회장님도 모두가 무너질 테니까. 그녀는 파일을 다시 서랍 깊숙이 감췄습니다. 창밖으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강은혜는 냉소를 머금었습니다.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댁에서 지낸 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매일 아침 깨어나면 천장이 낯설었습니다. 높고 넓은 방, 부드러운 침대,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 어릴 적 꿈꾸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으면 강은혜는 차를 따르면서도 서연을 보지 않았습니다. 작은아버지 강민수는 신문으로 얼굴을 가렸고 그들의 아들 강준호는 이어폰을 낀 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 그게 서연의 자리였습니다. 유일한 위안은 할아버지였습니다. 저녁마다 할아버지는 서연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 어머니 이야기, 서연이 어떻게 자랐는지.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민준이가 좋아하던 음식이 뭐였는지 아니?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된장찌개를 좋아하셨대요. 특히 집에서 담근 된장으로 끓인 거요. 그래, 그랬지. 어렸을 때도 된장찌개만 나오면
두 그릇씩 먹었어. 할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서연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할아버지는 시선을 피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정말 단순 교통사고였나요? 그래. 빗길에 차가 미끄러졌다고 들었어. 경찰 조사는 제대로 됐나요? 됐지.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걸 묻니? 그냥 궁금해서요. 할아버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느꼈습니다. 할아버지가 무언가를 숨기고 계신다는 것을. 밤이었습니다. 서연은 혼자 방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강민준 교통사고 1999년을 검색했습니다. 나오는 기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단 하나 찾은 기사에는 간단하게만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그룹 회장의 장남 강민준 28씨 교통사고로 사망. 빗길 운행 중 중앙선 침범 차량과 충돌. 너무 간단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재벌가 아들의 사망인데 이렇게 기사가 없을 수가. 더 깊이 검색하던 중 오래된 블로그 글 하나가 걸렸습니다. 1999년 강모 씨 사고 의문점.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사고 차량이 고의로 들이받은 것처럼 보였다고 함. 그러나 경찰은 단순 사고로 결론.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고의로? 그럼 사고가 아니라. 더 찾아보려 했지만 그 블로그는 이미 폐쇄된 상태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 씨 계세요? 김 비서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서둘러 노트북을 닫고 문을 열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김 비서님은 주변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혼자 계시죠?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앉으세요. 김 비서님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아까 검색하시던 거, 아드님 사고에 대해서죠? 서연은 놀라 김 비서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회사 보안팀에서 보고가 들어왔어요. 댁 와이파이로 그런 검색을 하시면 자동으로 알림이 가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냥 궁금해서. 아닙니다. 당연히 궁금하실 겁니다. 김 비서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저도 당시 일에 대해 의문이 많았어요. 의문이요? 저는 그때 회장님 비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회장님이 무너지시던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김 비서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경찰 조사가 너무 빨리 끝났습니다. 보통 이런 사고는 최소 한 달은 조사하는데 일주일 만에 종결됐어요. 왜요? 누군가 압력을 넣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파지 말라고. 누가요? 김 비서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할아버지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김 비서님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당시 몰래 복사해 둔 겁니다. 원본은 이미 사라졌을 거예요. 메모지에는 휘갈겨 쓴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목격자 A 검은색 승용차가 고의로 충돌한 것으로 보임. 목격자 B 사고 직전 다른 차량이 뒤따라오는 것 목격. 경찰 초동 의견 타살 가능성 배제 불가. 그 아래 빨간 펜으로 큰 X 표시가 되어 있었고 조사 중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타살 가능성? 그럼 아버지는? 모릅니다.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김 비서님은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진실을 묻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지금도 이 집에 있습니다. 이 집에? 조심하세요, 서연 씨.
당신이 진실을 파헤치려 한다는 걸 알게 되면 위험할 수 있어요. 김 비서님은 그 말을 남기고 방을 나갔습니다. 서연은 메모지를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저녁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아무리 두렵더라도, 아무리 위험하더라도 모두가 잠든 한밤중 서연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강은혜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김 비서님이 넌지시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님 서재에 오래된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다고. 서재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안으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불을 켰습니다.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회사 서류, 계약서, 개인 편지. 별다른 건 없었습니다. 맨 아래 서랍만 잠겨 있었습니다. 왜 여기만? 책상 위에 놓인 열쇠 꾸러미를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하나씩 시도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열쇠, 찰칵. 서랍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파일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겉표지에 빨간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강민준 관련 서류 마이너스 기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파일을 꺼내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는 회사 내부 장부였습니다. 빨간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999년 10월 15일 10억 원 출금. 계좌명의 강민준 다음 페이지에는 은행 거래 내역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아버지 이름으로 된 계좌에 10억 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세 번째 페이지는 메모였습니다. 강은혜의 필체였습니다. 강민준 횡령 증거 확보. 회장님께 보고 완료. 처리 방안 경찰 신고 또는 가족 내 해결. 결정 신고 보류.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횡령을?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증거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장부, 거래 내역, 메모.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사고 조사 기록이 있었습니다. 강민준 교통사고 사망. 일시 1999년 11월 3일. 원인 빗길 중앙선 침범 차량과 충돌. 경찰 조사 진행 중. 11월 10일 조사 중단 지시. 지시자.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횡령범이 사고로 죽음. 다행히 스캔들 없이 마무리. 회사 이미지 보호 성공. 서연은 파일을 떨어뜨렸습니다. 다행이라고? 아버지가 죽은 게 다행이라고?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죠?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돌아보니 강은혜가 서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작은 어머니, 내 서재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내 서랍을 뒤지고 정말 대담하네요. 강은혜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들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횡령했다고요? 그래서 사고로 죽었는데 다행이라고요? 그 파일 내려놔요. 대답하세요. 이게 사실입니까? 강은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함부로 판단해요? 20년 전 일을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럼 설명해 주세요. 아버지가 정말 횡령했나요? 강은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증거가 눈앞에 있잖아요. 장부도 통장도 다 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당신은 아버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해요. 그 말에 서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맞았습니다. 서연은 아버지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5살 때 돌아가셨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들, 아버지가 남긴 편지들, 그 모든 것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작은 어머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강은혜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경찰 조사를 왜 중단시켰어요? 강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진실이 밝혀지면 곤란한 게 있었던 거죠? 횡령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되면 안 되는 거였죠? 닥쳐요. 강은혜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여기 온 게 잘못이었어요. 조용히 묻혀있던 과거를 왜 들춰내요? 조용히 묻혀있다고요? 아버지는 억울하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평생 고생하셨고, 저는 가족 없이 외롭게 자랐어요. 그게 조용히 묻힌 거예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요?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서연과 강은혜를 번갈아 보시며 상황을 파악하셨습니다. 서연의 손에 들린 파일, 강은혜의 창백한 얼굴. 그게 뭐지? 할아버지가 파일을 가리켰습니다. 서연은 파일을 할아버지께 건넸습니다. 할아버지는 파일을 펼쳐보셨습니다.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게 대체... 회장님, 설명드릴게요. 강은혜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할아버지는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지막 페이지를 보셨습니다. 횡령범이 사고로 죽음. 다행히. 그 순간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행이라고?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는데 다행이라고 썼소? 회장님, 그건 회사를 위해. 회사? 회사가 아들보다 중요했단 말이오? 할아버지가 고함을 쳤습니다. 서재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파일을 꽉 쥐고 서연을 바라보셨습니다. 서연아, 미안하구나. 할아버지가 진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이가 횡령을 했다는 증거들. 나도 봤어. 그래서 화가 났고, 그래서 용서할 수 없었지.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진짜 범인이 누군지 사실은 알고 있었어. 서연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회장님, 더 이상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강은혜가 외쳤지만 할아버지는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20년이야. 20년 동안 거짓말 속에 살았어. 이제 그만하고 싶소. 할아버지는 서연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서연아, 내 아버지는 횡령범이 아니었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누가? 할아버지는 입을 열려다 말고 강은혜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조사 중단. 다행히 마무리 메모. 강은혜의 극도로 예민한 반응. 서연은 강은혜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어머니. 설마. 강은혜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은혜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숨을 헐떡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파일을 꽉 쥔 채 그녀를 노려보셨고 저는 그저 진실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말하시오. 20년 전 그날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강은혜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울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두려워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그저 우리 가족을 지키려 했을 뿐이에요. 가족을 지킨다고? 민준이를 죽게 만들고도 그런 말을 하는 거요? 죽게 만들다니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강은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저는 그 눈물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설명해 보시오. 왜 경찰 조사를 막았소? 왜 단순 사고로 덮으려 했소? 강은혜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그날 민준 씨가 사고로 돌아가시기 전날 저는 회장님 서재에 있었어요. 회사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죠. 장부? 네. 그때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회사 계좌에서 거액이 빠져나간 흔적이요. 추적해보니 민준 씨 명의의 계좌로 들어가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횡령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당연하죠. 10억이 넘는 돈이었어요. 그리고 그 돈이 빠져나간 바로 다음 날 민준 씨는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셨다고 들었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래, 그랬지. 민준이가 그날 나한테 와서 말했어. 회사를 떠나고 싶다고, 정숙 씨와 아이를 위해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보세요. 딱 봐도 횡령하고 도망가려던 거잖아요.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증거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요? 강은혜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해요. 5살 때 돌아가셨잖아요. 어떻게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희미한 기억 속 따뜻한 품, 부드러운 목소리.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들, 아버지가 남긴 편지들, 그 모든 것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었다고.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아버지가 횡령했다고 믿으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나도. 그때는 믿었어. 은혜 씨가 가져온 증거들, 장부 기록들, 모든 게 민준이를 가리키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아까 아버지가 누명을 썼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나중에 알게 됐지. 진짜 범인이 누군지. 할아버지는 강은혜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민수였어. 내 둘째 아들, 민준이의 동생이.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작은아버지요? 작은아버지가 횡령을 했다고요? 강은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회장님, 그건 내 남편을 끌어들이지 마세요. 당신 남편이 저지른 일이요. 민수가 회사 돈을 빼돌렸고 그 누명을 형에게 씌웠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도박 빚이 있었어. 거액의 빚이. 그걸 갚기 위해 회사 돈을 빼돌렸고 형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돈을 넣어둔 거야. 그리고 민준이가 회사를 떠나겠다고 하자 절묘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했겠지. 모든 걸 형에게 뒤집어 씌우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그 조용하고 말없던 작은아버지가 그런 짓을? 그럼 아버지의 사고는? 처음엔 정말 사고인 줄 알았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죽고 몇 달 후 민수의 비서가 나를 찾아왔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며 진실을 털어놓았지. 무슨 진실을요? 할아버지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민수가 사람을 고용했어. 민준이를 없애기 위해서.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야, 서연아. 내 아버지는 살해당한 거야. 친동생의 손에 무릎이 꺾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요? 왜 아버지를? 아버지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돈 때문이었어. 민수는 횡령이 들통날까봐 두려워했어. 그리고 만약 민준이가 살아있으면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씀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강은혜는 벽에 기대서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도 알고 있었소. 할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남편이 횡령한 것도 민준이를 죽인 것도 몰랐어요. 거짓말. 그래서 경찰 조사를 막은 거잖소. 진실이 밝혀지면 당신 남편이 감옥에 갈 테니까. 강은혜는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가족을 지키려 했어요. 만약 민수가 감옥에 가면 우리 아들은 어떻게 돼요? 회사는 어떻게 되고요? 그래서 민준이를 희생시킨 거요? 죄 없는 사람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강은혜가 소리쳤습니다. 민준 씨는 이미 죽었어요.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요.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은 지켜야 했어요. 그 말에 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게 변명이 돼요? 아버지는 억울하게 죽었어요. 횡령범이라는 누명까지 쓰고, 그리고 어머니와 저는 평생 가난하게 아무도 없이 살아야 했어요. 그건 미안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미안하다고요? 저는 강은혜에게 다가갔습니다. 작은 어머니, 아니 강은혜 씨, 당신은 살인 방조범이에요. 당신 남편이 저지른 살인을 덮어준 공범이라고요. 강은혜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를 경찰에 신고하려는 거예요? 당연하죠.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아들은 어떻게 돼요? 죄 없는 아이가. 죄 없는 건 제 아버지예요. 제 어머니고요. 그리고 평생 아버지 없이 자란 저라고요. 제 목소리가 서재를 울렸습니다. 강은혜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용서해줘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미 20년이 지났어요. 이제 와서 진실을 밝혀봤자 20년이 지났어요? 그럼 괜찮다는 거예요? 저는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모든 걸 알고 계셨으면서 왜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나도 비겁했어. 민수는 내 아들이야. 비록 살인을 저질렀지만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그래서 덮으신 거예요? 아버지의 억울함도 어머니의 고통도 저의 외로움도 다 무시하고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생 아버지가 나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도 할아버지가 우릴 버린 건 아버지가 잘못해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걸 경찰에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진실을 밝힐 거예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거예요. 서연아, 잠깐. 할아버지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생각 좀 해봐. 이 일이 밝혀지면 민수는 감옥에 가고 회사는 큰 타격을 입을 거야. 우리 가족 전체가 무너질 거라고. 그게 제가 신경 쓸 일인가요?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할아버지도, 작은아버지도, 작은어머니도 전부 아버지를 배신했어요. 그리고 저와 어머니를 버렸어요. 서연아, 저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어요. 저는 파일을 가방에 넣고 서재를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였어요. 이 집안은 가족이라 부를 자격이 없어요. 저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도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진, 그리고 이 파일. 이게 전부였습니다. 집을 나서려는데 할아버지가 따라오셨습니다. 서연아, 제발 가지 마라. 할아버지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를 돌아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20년 전에 선택하셨어요. 죽은 아들보다 살아있는 아들을 택하셨죠. 그 선택의 결과가 바로 저예요. 아버지 없이 자란, 가족 없이 외롭게 살아온 손녀요. 서연아, 더 이상 저를 붙잡지 마세요. 저는 혼자가 더 익숙해요. 저는 고개를 돌리고 걸었습니다. 뒤에서 할아버지가 우시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택 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서연 씨인가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누구시죠? 저는 20년 전 강민준 씨 사고를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최근 이 사건에 대한 기사를 보고 연락드렸어요. 심장이 멎었습니다. 목격자, 뭐? 네. 그날 저는 모든 걸 봤어요. 검은 차가 의도적으로 충돌한 것, 그리고 그 차에서 내린 사람이 누군지도요. 손이 떨렸습니다. 누구였어요? 강민수, 강민준 씨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세상이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사람을 시킨 게 아니라 직접 아버지를 죽였다고요? 증거가 있나요? 당시 제가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녹음도요. 만나서 보여드릴까요? 네, 지금 바로 만나요. 전화를 끊고 저는 주소를 받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 그리고 누가 정말로 아버지를 죽였는지. 아버지, 기다려요. 제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요. 그리고 작은아버지를 반드시 처벌받게 만들 거예요. 저는 목격자가 알려준 주소를 향해 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가장 위험한 순간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주소를 찾아 도착한 곳은 외진 창고 건물이었습니다. 어둠이 깔린 거리, 인적 없는 골목,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진실이 저 안에 있으니까요. 창고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저기요? 목격자분 계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컴컴한 창고 안 먼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손으로 핸드폰 불빛을 켜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돌아보니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작은아버지 강민수였습니다. 작은 아버지, 오랜만이구나,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목격자? 그런 사람 없어. 내가 전화한 거야.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함정이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속은 거였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강민수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내가 가진 파일 때문이지. 그거 내놔. 싫어요. 저는 가방을 꽉 껴안았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억울함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예요. 절대 못 드려요. 고집이 세구나. 내 아버지를 닮았어. 강민수의 눈빛이 위험하게 빛났습니다. 작은아버지, 정말로 아버지를 죽인 게 작은아버지예요? 후회하진 않아. 그 말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형은 항상 완벽했어. 공부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아버지의 사랑도 독차지했지. 나는 항상 그림자였어. 강민준의 동생, 못난 동생. 그래서 죽인 거예요? 형이었던 아버지를? 그뿐이 아니야. 강민수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형이 회사를 떠나려고 했을 때 나한테 기회가 온 줄 알았어. 드디어 내가 후계자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횡령이 들통나면 나는 감옥에 가고 모든 게 끝나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한테 누명을 씌우고 죽인 거죠?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강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나도 살아야 했어. 내 가족도 지켜야 했고, 형 하나 죽는 것과 내 인생 전체를 저울질했을 때 답은 명확했어.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말인가요? 아버지는 작은아버지의 형이었잖아요. 피를 나눈 가족이었잖아요. 가족? 강민수가 비웃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뭔데? 형은 나를 가족으로 생각했나? 항상 무시하고 내가 하는 일마다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그건 작은아버지가 잘못하셨으니까요. 닥쳐. 강민수가 제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내가 뭘 알아? 내 아버지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독선적이었는지. 나요. 놓으라고요. 저는 발버둥 쳤지만 강민수의 힘이 더 셌습니다. 파일 내놔. 그럼 살려줄게. 절대 안 돼요. 그럼 어쩔 수 없지. 강민수의 손이 제 목을 향했습니다. 안 돼. 이렇게 끝날 순 없어. 그때 창고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수, 할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강민수가 놀라 저를 놓았고 저는 그 틈에 뒤로 물러섰습니다. 할아버지가 들어오셨고 그 뒤로 김비서님과 경찰들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내가 서연이한테 전화한 거 다 들었어. 비서가 추적했지. 할아버지의 얼굴은 분노와 슬픔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민수야, 정말 내가 형을 내 손으로. 강민수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버지,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형을 죽이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나? 내 조카를 고아로 만드는 게? 형이 먼저 저를 배신했어요. 항상 저를 무시하고. 그게 살인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되나? 할아버지가 소리치셨습니다. 민준이는 널 사랑했어. 동생으로 아꼈어. 내가 도박빚에 시달릴 때 몰래 갚아준 것도 형이었어. 내가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 책임지고 수습한 것도 형이었다고. 강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저는 몰랐어요. 몰랐어? 알려고 하지 않은 거지.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민준이는 내가 자존심 상할까봐 조용히 도와준 거야. 동생이 상처받지 않길 바라는 형의 마음이었어. 그런데 넌 그 형을 죽였어. 강민수는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형이 저를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경찰이 다가와 수갑을 채웠습니다. 강민수 씨 살인 및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합니다. 강민수는 끌려가면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사람, 우리 가족을 파괴한 사람이 끌려가는 모습을요. 경찰들이 나가고 창고에는 할아버지와 저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가 천천히 다가오셨습니다. 괜찮니? 다친 데는 없고? 네, 괜찮아요.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더 빨리 왔어야 했는데. 할아버지는 저를 꽉 안아주셨습니다. 무섭지? 많이 무서웠지? 그제야 눈물이 터졌습니다. 할아버지. 그래, 울어라. 다 울어버려. 너무 힘들었지, 우리 손녀. 저는 할아버지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간 쌓인 외로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방금 겪은 공포, 모든 게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저는 눈물을 닦고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복수하려던 게 아니에요. 알아, 할아버지가 다 알아. 저는 그냥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평생 고생한 게 헛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요. 할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내 마음 할아버지가 다 알아. 그리고 민준이도 알 거야.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야. 아버지, 이제 편히 쉬실 수 있을까요? 그럼, 이제 내 아버지는 억울함을 풀었어. 모든 오해가 벗겨졌고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의 사진이었습니다. 민준아, 아버지가 늦었지? 20년이나 걸렸구나. 하지만 이제 알아. 넌 죄가 없었어. 오히려 동생을 끝까지 사랑했던 훌륭한 형이었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내 딸 서연이를 봐라. 얼마나 씩씩한지, 얼마나 용감한지. 내가 자랑스러워할 딸이야. 저도 사진 속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어요. 한 번도 제대로 뵌 적 없지만 정말 보고 싶어요. 아버지도 너를 보고 싶어 할 거야. 하늘에서 항상 지켜보고 계실 거야. 할아버지와 저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20년간의 시간을 애도하며 그리고 이제야 찾은 진실을 받아들이며 창고 밖으로 나오니 김 비서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민수 씨 체포 소식이 벌써 퍼진 것 같습니다. 그래.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어. 모든 걸 밝혀라. 회사 주가가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상관없어. 진실이 더 중요해. 할아버지는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서연아, 이제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하지만 작은 어머니는 은혜 씨는 이미 집을 나갔어. 남편을 따라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 이제 그 집에는 너와 할아버지만 있어. 할아버지. 아니, 우리 둘만은 아니야. 내 아버지도, 내 어머니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실 거야. 마음속에, 기억 속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에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보고 계세요? 제가 해냈어요. 진실을 밝혔어요. 이제 아버지는 더 이상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모두가 알게 될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제 손을 꽉 쥐셨습니다. 서연아, 이제 시작이야. 우리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가자. 네, 할아버지. 그리고 약속해라. 앞으로는 혼자 위험한 곳에 가지 않겠다고. 약속할게요. 할아버지는 너를 절대 놓지 않을 거야. 민준이한테 한 약속이야. 내 아버지가 지키지 못한 걸 할아버지가 대신 지킬 거야. 저는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을 찾은 것 같아. 차는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어둠 속이었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옆에 계셨으니까요. 그리고 하늘 어딘가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를 지켜보고 계셨으니까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붉게 물들어 바람에 떨어지고 공기는 차갑지만 맑았습니다. 서연은 할아버지와 함께 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아버지의 묘소였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서연은 지난 한 달을 떠올렸습니다. 작은아버지 강민수는 체포되었습니다. 살인 및 횡령 혐의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었지만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유죄는 확실했습니다. 강은혜는 이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그녀는 서연을 찾아왔었습니다. 미안해요. 그게 강은혜가 한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미워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언론은 며칠간 난리였습니다. 재벌가의 비극, 형제간 살인, 20년 만에 밝혀진 진실.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소라는 잠잠해졌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잊어갔습니다. 잊지 못하는 건 남겨진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도착했어요. 기사님의 목소리에 서연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묘지 입구였습니다. 할아버지와 서연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걸을 수 있겠니? 네, 천천히 가요. 서연은 할아버지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 달 사이 더 늙으신 것 같았습니다. 허리도 더 굽으셨고 걸음도 더 느려지셨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맑았습니다. 20년간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으신 것 같았습니다. 묘소까지 가는 길은 고요했습니다. 낙엽을 밟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버지의 묘비 앞에 섰습니다. 고 강민준 1971부터 1999. 서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천천히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민준아, 아버지가 왔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만이구나. 아버지가 한 번도 찾아오지 못했구나. 할아버지는 가방에서 소주 한 병과 종이컵을 꺼내셨습니다. 내가 좋아하던 술이야. 같이 한잔하자. 할아버지는 묘비 앞에 술을 따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앞에도 한 잔 따르셨습니다. 손이 떨려 술이 조금 흘렀지만 할아버지는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는 술잔을 들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우셨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서연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서연은 가방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쓰신 편지예요. 제가 아버지 묘소에 오면 읽어달라고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당신을 너무 보고 싶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춤추듯 떨어졌습니다. 당신이 떠난 후 저는 많이 원망했어요. 왜 우릴 두고 가셨냐고, 왜 혼자 이 힘든 세상을 견디게 하셨냐고. 하지만 이제 알아요. 당신도 억울했고 아팠을 거란 걸. 우리 딸 서연이 많이 컸어요. 당신을 닮아 착하고 강하게 자랐어요.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보, 서연이에게 가족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부탁이에요. 서연이가 당신 아버지를 찾아가게 할 거예요. 할아버지가 손으로 입을 막으셨습니다. 저는 평생 시아버님을 원망하며 살았지만 우리 딸만큼은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미안해요, 여보. 제가 당신을 지키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 딸만큼은 행복하게 해줄게요. 서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사랑해요, 여보.
곧 만나요. 당신의 정수기가. 편지를 다 읽고 서연은 묘비에 이마를 댔습니다. 아빠, 엄마, 저 왔어요. 할아버지와 함께요. 할아버지도 묘비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민준아, 정숙 씨. 할아버지가 늦었지? 너무 늦었어.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약속해. 이제부터 서연이를 잘 돌볼게. 너희가 못다한 사랑 할아버지가 대신 줄게.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의 사진이었습니다. 민준아, 아버지가 너무 고집이 셌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겠다는데 반대하고 집에서 쫓아내고.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었을 때도 진실을 알면서 덮어버렸어. 동생을 지키려고. 아니, 사실은 내가 비겁했던 거야.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어. 할아버지. 서연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내 딸이 왔어. 서연이가 와서 아버지를 깨우쳐줬어.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줬지. 할아버지는 서연을 바라보셨습니다. 민준아, 내 딸을 봐라. 얼마나 씩씩한지, 얼마나 강한지. 내가 자랑스러워할 딸이야.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 저 잘할게요. 할아버지랑 함께 잘 살게요. 아빠가 못다한 효도 제가 대신 할게요. 바람이 또 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우리 딸. 할아버지와 서연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그림자가 길어지고 공기가 더욱 차가워졌지만 그들은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일어설 시간이 왔습니다. 가야지. 네, 할아버지. 서연은 할아버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아빠, 엄마 다녀올게요. 다음에 또 올게요. 자주 올게요. 차로 돌아가는 길 할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서연아, 내일 첫 출근이지? 네, 떨려요. 괜찮아. 넌 잘할 수 있어. 할아버지가 옆에 계셔서 든든해요. 할아버지는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할아버지도 내가 있어서 행복해. 정말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연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 깔끔하게 묶은 머리. 대한그룹 정식 직원으로서의 첫 출근이었습니다. 드디어 이날이 왔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레기도 했고 떨리기도 했습니다.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는데 주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어서 와. 할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주방으로 가보니 할아버지가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테이블에는 김밥, 과일, 그리고 도시락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오늘 첫 출근이잖아. 할아버지가 도시락 싸봤어. 할아버지는 어색하게 웃으셨습니다. 평생 요리 안 해봐서 많이 서툴러. 집사님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어. 그래도 김밥은 할아버지가 직접 말았어. 서연은 테이블 위에 김밥을 보았습니다. 모양이 삐뚤빼뚤했고 밥알이 튀어나온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김밥으로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정말 고마워요. 울긴 왜 울어? 김밥이 그렇게 못생겼나? 할아버지도 눈가가 붉어지셨습니다. 예쁘고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어서 먹어봐. 서연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밥이 약간 짰고 단무지가 너무 많이 들어갔고 김은 살짝 질겼습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먹어본 가장 맛있는 김밥이었습니다. 맛있어요, 할아버지. 정말, 정말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서연에게 회사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서연은 할아버지에게 어제 본 영화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가 함께하는 지극히 평범한 아침. 하지만 서연에게는 꿈만 같았습니다. 평생 혼자였던 그녀에게 이런 아침은 기적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할아버지가 작은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서연아, 이거. 상자를 열자 고급스러운 만년필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어렸을 때 쓰던 만년필이야. 할아버지가 선물했던 건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버지도 너만한 나이에 회사에 처음 입사했어. 그때 할아버지가 이 펜을 선물했지. 이제 너한테 물려주고 싶어?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받았습니다. 묵직한 무게, 차가운 금속의 감촉. 아버지도 이렇게 이 펜을 주셨을까요? 소중히 쓸게요, 할아버지. 그래. 그리고 기억해. 내 아버지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는 걸. 네, 알아요. 출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차에 탔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늘 특별히 서연과 함께 출근하기로 하셨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한 달 전 이 길을 처음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두렵고 외로웠습니다. 혼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옆에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서연아, 무슨 생각해? 그냥 지난 일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많이 힘들었지? 힘들기도 했지만 서연은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후회는 안 해요. 이 모든 일을 겪어서 할아버지를 만났으니까요. 할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내가 나타난 게 기적이야. 정말로. 저도요. 할아버지를 만난 게 제 인생의 기적이에요. 차가 회사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높이 솟은 건물, 유리창에 반사된 아침 햇살. 처음 왔을 때와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서연의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할아버지, 다녀올게요. 그래. 점심시간에 같이 먹자. 할아버지가 예약해놨어. 네. 서연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건물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할아버지가 부르셨습니다. 서연아. 돌아보니 할아버지가 차창을 내리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가 항상 응원한다. 잊지 마.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네. 사랑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도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차가 천천히 떠났습니다. 서연은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세요? 제가 아버지가 일하시던 곳에서 일하게 됐어요.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만년필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게요. 그리고 할아버지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로비로 들어서니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연 대리님. 첫 출근 축하드려요. 어색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 달 전에 불안하고 외로워 보이던 얼굴은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당당하고 희망차 보였습니다. 물론 모든 게 완벽한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밤이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리웠고 가끔은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하는 불안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하늘에서 지켜보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당당하게 걸어나갔습니다. 아버지의 만년필을 손에 쥔 채, 할아버지의 사랑을 가슴에 품은 채, 그리고
어머니의 응원을 등에 업은 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들은 다시 만났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으로서, 할아버지와 손녀로서 이것이 그들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태주는 서재에 홀로 앉아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아들 강민준의 사진들, 어린 시절, 대학 졸업식, 마지막 사진. 민준아, 오늘 서연이가 첫 출근했어.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침에 할아버지가 김밥을 싸줬는데 모양은 엉망이었지만 서연이가 맛있다고 하더구나. 강태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 딸 정말 착해. 너를 많이 닮았어. 책상 위에는 서연이 오늘 회사에서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서연의 모습. 할아버지가 이제 뭘 해야 할지 알겠어. 내가 못다한 아버지 노릇, 할아버지가 대신 해줄게. 그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서연이를 지키고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줄게. 약속해, 민준아.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그리고 미안하다.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 강태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20년 만에 그는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로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함께 해주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